여기를 뚫어요. 여기다 또 뚫어요. 근데 구멍을 뚫을 때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이 정식콜이 있어요. 이렇게 정식콜이 뭐예요? 여기다가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심죠. 정식콜을 여기다 뚫으면 돼야 안 돼요? 여기다가 정식콜 밑에다가 절대로 뚫으면 안 돼요. 어디다 뚫어야 돼요? 요 사이에다 뚫어야 돼요. 여기다가 뚫으려면 여기다가. 왜 정식구 밑에 안 뚫을까요? 우리가 드리퍼를 갖다가 보통 여기다 꽂거든요. 여기다 꼽아요. 여기다. 그러면은 여기다 물을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여기다 구멍이 뚫렸으면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어떻게? 옆으로 번지지 않고 옆으로 퍼져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정식구를 뚫을 때는 정식구라 배수구, 배구를 뚫을 때는 항상 이 정식구가 아니라 정식구에서 엇갈려서 뚫는다는 거. 여기다 이렇게 뚫으라는 거. 이게 뚫어요. 실제로 근데 다녀보면은 정식구 밑에다가 배구를 뚫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함수율이, 배지단의 함수율이 차이가 크게 발생하죠. 근데 내가 실수로 아니면은 공장에서 뚫어갖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왔더니 보니까 정식구가 배수구가 여기 뚫려왔어. 이렇게 내가 뚫은 건 아니고 기계가 이렇게 뚫어왔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고칠 방법 있어요. 테이프로 막을까요? 바보짓이 언제 막고 있어. 그거를 막아 뚫릴 테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드리퍼를 여기다 꼽아요.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배액구하고 물을 주는 드리퍼하고 배액구하고 차이가 이렇게 발생하죠. 이렇게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퍼를 꼽을 때는 항상 배액구하고 엇갈려서 풀어야지 배액구의 위에다가 드리퍼를 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요. 근데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한번 이런 얘기 했잖아요. 다음번에 이제 저랑 다니면서 한번 농장에서 실제로 배액구가 잘 뚫렸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배액구만 잘 뚫어도요. 그러니까 물이 고이지 않게 잘만 뚫고 그 다음에 물이 잘 퍼지게 저 드리퍼만 잘 꼽아도 한 20-30%는 이미 재배에 성공하거든. 20% 정도, 20-30% 정도는 이미 내가 재배에 성공한 거예요. 이거는 배액구만 잘 뚫고 드리퍼만 잘 꼽아도 우리가 수경 재배에서 20-30%는 이미 우리가 성공하고 지나갈 수 있다. 이것만 해도 간단한 건데, 이거 굉장히 간단한데, 근데 실제로 다녀보면은 전체 농가 한 10집 중에서 한 7, 8집이 잘못 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한 20-30%를 실패하고 시작하는 거죠. 내가 100이라는 숫자가 되면은 농사를 망쳐. 근데 이 드리퍼하고 배수구하고 드리퍼의 위치가 잘못됨으로써 한 20%-30%를 마이너스 하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7-80%만 더 잘못하면은 농사가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 벌써 잘못되고 들어간다는 것들이요. 그래서 오늘 저기 좀 빠진 학생들이 많은데 아무튼 그 다음에 코열을 재배할 때 배수홈이 있는 신규 배를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 배수홈이 있으면 아무리 세척해도 포수를 할 수 없어서 배지 안정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코열 재배할 때 이 구멍을 뚫어온 걸 갖고 와야 돼. 뚫어오지 않는 걸 갖고 와야 돼요. 원칙은 뚫어오지 배액구라는 거 만들어 오면 안 돼요. 안 만들어 와야 돼. 원래 배액구는 없는 게 천천히 들어와서 우리가 내 배지의 모양과 돼지 모양이 다르잖아. 사람마다요. 배지의 모양과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배액구의 위치를 정해서 뚫어야 돼. 이것들이요. 어떻게 뚫는다? 바닥에서 아래쪽으로 니은자로 꽉꽉 하거든요. 밑에서 위로 하고요. 이 꽉을 때는요. 이 찢을 때는 칼이 톱니바퀴 칼이 좋아요. 톱니바퀴 칼이 먼저 거친 면이. 그래야 이게 어떻게 돼요? 미끄럽게 나가는 것보다 거친 것이 표면적이 울퉁불퉁하면 물이 더 잘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거친 칼로 우리가 그걸 뚫어버려요. 이걸 거친 걸로. 톱니바퀴에 있는 거친 칼로 밑에 뚫어요. 그런데 조심하실 게 이거를 누가 할까요? 지금 현재 외국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를 제가 느끼는 거 뭐냐면은 사장님이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아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정식하고 한두 달 사이에 가보면은 이상하게 배지가 무거워. 근데 그 양반 물 주는 거 보면 많이 주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항상 확인해보면 배액구가 잘못 뚫렸어요. 왜냐면은 외국인 뚫다 보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다 구멍을 뚫어. 이렇게. 어떻게 뚫으라고 했어요? 이게 바닥이면은 니은자로 이렇게 꺾으라고 했죠. 바닥까지. 옆에 옆구리 구멍 뚫으면 바닥에 물이 보일 거 아니에요. 계속요. 옆구리 뚫린 이유가 이 사람들이 이게 들기가 무거우니까, 왜냐면 이게 배지가 20m짜리 이게 20kg거든요. 벌써. 그러면은 내가 이걸 뚫고 머리 들고 뚫으려고 하면은 힘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잘 안 뚫리니까 이제 이거를 갖다가
높이 했고 이거 옆에서 뚫다 보니까 이게 측면에 뚫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만 기본적인 것만 해줘도 우리가 큰 사고 날 확률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것들을. 그래서 항상 이거는 원칙은 구멍이 뚫린 거 갖고만 안 되고, 그렇지만 내 구멍이 뚫린 걸 내가 인건비나 이런 거 절약하라고 뚫린 거 쓴다고 하면은 일단은 포습할 때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또 할게요. 포습을 하는데 바닥에 구멍이 뚫린 거 같아요. 그런데 또 불행하게도 배지 코이어가 내가 잘못 사갖고 칩이 많아. 그래갖고 물이 빠지면 너무 좋아. 구멍 뚫렸는데 물 빠짐이 좋은 배지예요. 그러면은 포습이 돼야 안 돼요. 물이 잘 안 먹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드리퍼를 여기다 꼽았어요. 이렇게 꼽아놨어요. 근데 물이 잘 안 먹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드리퍼를 이거 물을 조금씩 자주 주다가 드리퍼를 빼서 여기다 옮겨야 돼요. 이렇게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더 좋겠죠. 또 시간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한두 번 또 옮겨주면은 대략적으로 전체가 물을 한번 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편하지만 귀찮지만 이런 단계를 밟아야 된다. 일단 배지가 전체가 동일하게 한번 젖은 다음에 전체가 마르는 거는 다시 물을 채웠을 때 전체가 균일해지는데, 물이 예를 들어서 여기는 많고 여기는 적고 여기는 많고 여기는 적어. 그러면요 내가 물을 아무리 줘도 여기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빈 데가 여기가 계속 건조한 상태 유지가 돼요. 이것들이. 그럼 우리가 드리퍼를 옮겨서 꼽아갖고 이런 물이 안 채워지는 거나 적은 데를 채워서 우리가 드리퍼를 옮겨서 물을 채워주는 한 번의 과정을 가져야 전체 배지의 무게가 균일해진다는 거죠. 이것들요. 전체 함수력이 균일해진다는 거죠. 이것들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실제로 농장에서 피해가 많더라. 제가 볼 때는 한 10집 중에 몇 집 정도가 한 7, 8집이 포습 단계에서 이미 잘못되어 있어요. 포습과 그 다음에 드리퍼 꼽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실패를 어느 정도 갖고 시작하는 거죠. 이것들요. 근데 이 초창기에는 사실은 정식하고 나서는 일이 없어요. 외국인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 그러면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외국인이 일이 바빠갖고 내가 딴 일 못한다면 모를까. 요때는 일이 그렇게 없는 시기에 정식하고 나면은 커튼 치고 닫고 정도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살충제 뿌리는 정도밖에 할 일이 없어요. 요때는 크게 없단 말이에요. 이것들요. 왜요? 유인도 잘 안 하죠. 열매 딸 것도 없죠. 뭐 별로 할 일이 없다. 요때는. 지금 배지의 코이어를 보게 되면 정식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꺼내놓고 정식하고 있죠. 이렇게요. 우리가 코이어 같은 경우는 세척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배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안정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염소나 나트륨, 그러니까 코이어 배지를 어디서 가공하냐고 했어요. 코이어 껍데기를 바닷물에 담가서 거기서 이것을 찢어갖고 물에 불려갖고 찢어서 사용하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이어 배지에는 염분이 들어있다. 근데 요새는 염분을 세척해서 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큰 필요는 없는데, 그렇더라 하더라도 내가 일정 부분, 왜냐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누가 그걸 어떻게 100% 믿냐. 내가 세척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염분 때문에 문제되는 걸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수입한 것 중에서요. 그 다음에 세척하는 이유는 배진의 화학성을 균일하게 표현한 거고요. 씻을 때 질산칼슘, 이게 뭐예요? 사수염이 십소염이에요? 사수염이죠. 가격이 싼 사수염으로 전체를 한번 이씨를 3, 4 정도에서 채워준 다음에 씻어주게 되면은 굉장히 배지를 균일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들을. 호수할 때 하면 되나요? 포도할 때, 예. 포도할 때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양액을 넣어주면 돈을 좀 절약할 수가 있고요. 내가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그냥 이씨를 그냥 그러니까 내가 PVG액 같은 걸 사갖고 이씨를 4, 5 정도로 해서 몇 번 밀어 넣어요. 그렇게 닦아놓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비료값이 그렇게 되면은 10,000제곱미터에 10수염으로 닦아내면은 돈 20, 30만 원 씻겨내는데, 내가 비료로 씻겨내려면 한 600만 원 들어가요. 그러면은 70만 원어치 비료를 아끼려면은 10수염으로 하는 게, 4수염으로 하는 게 좋고, 나는 귀찮아. 내 인건비는 하루에 70만 원이야. 그러면은 그냥 비료로 타도 돼요. 그거는 사실 자기 마음이에요. 그건 내가 뭐라고 하지 못해요. 근데 요즘은 대개가 그냥 내 인건비는 60만 원, 70만 원이 하시고 그냥 비료로 하신 분들 더 많더라고. 최근에는. 그전에는 10수염으로 4수염으로 닦아내고 나서 비료를 타서 집어넣는데, 최근에는 그냥 비료 자체로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 다음에 보통 질산칼슘으로 뭐 48시간, 72시간 정도 포습하고 공급하는 양을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시와 배시에 갖다 주는 공급을 중시한다. 그리고 물을 계속 준다는 얘기죠. 그것들을.
그다음에 EC와 pH 원하는 수준으로 안정되면 정식을 시작하는 거고요. 보면은 질산칼슘은 이제 공급하고 이제 있잖아요. 100의 EC가 1일 떨어질 때까지 물만 공급했다가 그 다음에 30% 50까지 하는데 요새는 물 쓰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이 과정을 항약하고 비료로만 한다 지금은. 그래서 보면은 요게 배액구를 요게 정식구잖아요. 항상 배액구가 어디 있어요? 정식구와 정식구의 사이에 배수구가 있죠. 이것들요. 이게 형성 있죠. 그 다음에 정식구 사용 배액을 정상적으로 공급한다. 정식구를 만들 때는 정식구예요. 정식구를 만드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 배지에다 구멍을 타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힘들다 보니까 요즘에는요 이게 구멍을 뚫고 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공업사 해갖고 요거를 해서 드릴에다 달아갖고 요거 갖다가 구멍을 파요. 쭉 파갖고 바로 이제 정식구 이렇게 구멍을 만든 다음에 이 뭐죠? 이 모를 갖다가 여기다 심죠. 이렇게 심어버리죠. 이렇게. 그러면 내가 여담으로 요 토마토 묘 한 개가 얼마일까요? 묘 가격이 싼 게 아이고 더 되죠. 저기 실생묘도 요새 500원, 500원 정도예요. 정식 500원 정도 하고 뭐죠? 저기 일반적인 가장 일반적인 묘에 전목묘는 700원, 800원 하고 실생묘가 450, 500원이고 요 중에서 좀 비싼 묘는 실생묘도 7, 800원 해요. 그러면은 아까 1헥타에 얼마 들어간다고 했어요? 한 1헥타에 25,000포기, 24,000포기 들어가는데 그냥 귀찮게 4만 포기라고 하고 그냥 그럼 얼마예요? 몇 값만? 700원이면은 2,100만 원, 500원이면은 1,500만 원 정도 됐죠. 들어가죠. 몇 값만 굉장히 비싸죠. 거기다가 또 사실은 또 육묘장 육묘장 값이 종자값이 300원, 종자가 200원에 뭐 일반적인 종자값이 그 250원에서 350원 사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스페셜은 거기다가 이제 200원 보태준 묘값이에요. 거기다 묘 사오는 값. 그다음에 이제 접목하게 되면 한 400원 정도 붙여야 되고 거기다.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이 온실을 한 이 산업이 근데 매출이 과체류들은 매출이 세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 1년 매출이 1헥타 기준으로 해서 요즘 9억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9억에서 묘값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사실 전기세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인건비, 난방비가 거의 두 개가 합치면 두 개가 반 정도. 배지도 중요하지. 배지 얼마예요? 왜? 배지요. 예? 배지. 배지 하나가 2,500원, 3,000원 정도. 1회 하면 8,000개. 8,000개, 9,000개. 한 6, 7천 개 보면 돼. 7천 개 되겠네. 7천 개 곱하기 3천이면 이것도 한 2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다 보통 배지값도 2천만 원. 비료값이 1년에 한 4,500 정도, 5천 정도 비료값이. 난방비가 4만 원 잡으면은 1억 2천 정도. 인건비가 외국인 3,000평이면은 5명, 6명 써야 되니까 한 사람당 3천 잡아야 되거든요. 퇴직금까지 1억 8천. 그래서 9억 벌면은 내가 남는 게 3억. 거기서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이자 갚고 이제 저거. 이자는 별거 아니에요. 저거 이제 모아서 빚 갚아야지 이제. 그래서 한 10년에서 15년 괜찮으면은 그러니까 큰 사고 안 내고 그냥 그럭저럭 하면은 그 온실은 내 거 되는 거. 그다음부터 이제 내 거가 되는 거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누가 이제 그러더라고. 15억, 20억 들어도 왜 온실을 짓냐? 돈이 그 돈으로 그냥 먹고 살지. 그러니까 누가 그러냐면은 돈이 없으니까 내가 온실을 짓지 그래요. 왜냐 대출 받아 짓는 거니까. 또 우리가 이제 정식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정식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요 정식 모양을 보면은 이게 이제 저기 뭐라고 하죠? 이게 요거를 파고 심어야 되는데 파지 않고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를 지금 얘 앞에 볼게요. 이전 거 요거 볼게요. 어디 있어? 잠깐만. 그냥 앞에 있었나 보네요. 얘는 지금 파고 심는 거 이렇게 안 해요. 구멍을 파고 심는 거고요. 배지 안에 넣어 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위에다가 놓고 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다 드리퍼를 그러니까 여기다 올려놓고 드리퍼를 박은 다음에 뿌리 내리게 한 거거든요. 그럼 뿌리 발달을 볼게요. 뿌리 발달이
이게 보면은요 뿌리가 내려가는 시간들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것들이요. 뿌리 분포를 보면은 하고 심은 게 훨씬 뿌리 분포가 좋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점적핀 위치 보면 물이 많은 곳으로 발달하면 점적핀 위치 중요하고요. 배지의 길이는 보게 되면은 드리퍼를 갖다가 처음에는 가까이 있다가 좀 멀리 나중에는 이걸 떨어뜨리고 끄트머리에다가 가요. 여기다가 어디요? 정식구의 가장 모서리에다가 우리 이걸 드리퍼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마지막에는 점적핀 위치 같은 경우는 점적핀 가까운 곳에 뿌리가 많고 멀리로 떨어지는데 멀리 놓으면은 이제 처음에 가까이 놨다가 나중에 멀리 놓으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가까이 놓는 게 좋을까요? 멀리 놓는 게 좋을까요? 처음부터 한 번만 하려면 멀리 놓는 게 좋아요. 어차피 가까운 데는 뿌리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멀리 놓는 게 낫고요. 고유의 급액 관리를 보게 되면은 1회당 120ml를 기준으로 작물의 생육빛, 계절 함수량에 따라 고려해서 증가하여 공급한다. 제가 보통 우리가 암명 같은 경우는 몇 ml를 기준으로 잡아요? 보통 1회당 3분, 그러니까 90ml에서 100ml 사이를 갖고 우리가 잡거든요. 근데 코이어 배지는 이거보다 좀 높게 관리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배지가 너무 과습한 경우에는 1회 공급량을 많게 하고 우리가 급백 횟수를 줄인다. 배지가 과습할 때는. 배지가 건조할 때는 적은 양을 좀 더 자주 줘라는 거고요. 점적관의 크기에 따라서 4리터짜리가 있고 2리터가 있는데요. 2리터짜리가 양액의 배지 활성이 더 효율적이다. 그러면은 4리터하고 2리터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4리터를 쓰고 어떤 경우에 2리터를 쓸까요? 내가 온실이 넓잖아요. 그리고 구획을 많이 쪼개시면은 드리퍼의 개수가 드리퍼의 구획이 큰 거 써요. 이 4리터라는 건 뭐예요? 4리터, 2리터? 우리 과 학생들이면은 드리퍼 4리터짜리 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게? 1시간에 1시간 동안 일바에 적당한 압력이 가해지면 4리터의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드리퍼 하나로. 그러면 2리터짜리는 뭐예요? 1시간당 압력이 적당히 가해지면 2리터까지 시간당 2리터의 물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4리터하고 2리터하고 물이 번지는 속도는 4리터짜리가 2리터보다 2리터가 4리터에 비해서 같은 물을 줬을 때 배지가 더 골고루 젖는다. 4리터 배지는 좀 더, 그러니까 2리터 배지는 드리퍼가 이렇게 있으면요. 드리퍼가 얘는 2리터짜리예요. 2리터. 얘는 4리터예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물이 이렇게 퍼지는데 4리터짜리는 이렇게 퍼져요. 아래쪽으로 더. 퍼지는 속도가 얘는 옆으로 번지면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4리터 쪽은 약간 더 아래쪽으로 수직으로 옆으로 잘 안 번지고 나가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2리터짜리 쓰고 대형 농장에서는 아주 큰 농장들은 4리터도 쓴다. 대신에 4리터짜리 쓰는 경우도 있다. 대신에 4리터짜리를 쓰게 되면은 이런 걸 좀 주의할 게 봐야 된다는 거고 이것들이요. 그래서 보통 2리터짜리가 효율이 더 좋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건 2리터짜리 가장 많이 써요. 2리터짜리를. 그리고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드리퍼 압력 보존 단추가 갈색인 게 2리터예요.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지 함수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육단계 계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배지 종류에는 크게 차이가 없이 여름에는 보통 7, 80%, 겨울에는 50% 내외로 관리한다. 호여 배지는 그래요. 안면은 여름에 더 높게 관리하고 겨울에는 좀 더 낮게 관리하는데 안면은 이것보다 높게 관리하는데 호여 배지는 70% 내외, 겨울에는 50% 내외로 관리한다. 왜 호여 배지가 안면 배지보다 좀 더 함수율이 낮을까요? 관리를 할 때? 호여 배지가 더 스페를 받을 우려가 더 커요. 안면보다. 그래서 우리가 호여 배지의 겨울 함수량을 좀 더 낮추고요. 왜 그럼 함수율은 여름철의 함수율은 호여 배지가 더 높일까요? 그건 간단해요. 물 갖고 있는 양 자체가 호여 배지에 비해서 안면 배지의 양이 적어요. 물의 양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을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더 안전하겠죠. 이것들이요. 호여 배지 함수율은 많아도 작물이 못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왜냐하면 호여 배지가 수분을 잡는 힘이 크기 때문에 작물의 배지의 수분을 이용하기 어렵다. 이건 뭘까요? 내가 호여 배지를 들어봤더니 물이 있어. 근데 시들어 죽어. 왜 시들까요? 호여가 뿌리와 물을 갖고 싸운다. 그러니까 호여 배지가 갖고 있는 물들 일부는 식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오히려 호여가 일정 부분 말라버리면은 토마토나 오이의 뿌리에 있는 물을 갖다가 지가 오히려 호여에서 땡겨가요. 그러면 그 얘기는 호여 배지는 물이 있어도 시들 수 있다는 얘기고 안면 배지는 안 그래요. 안면 배지는 진짜 시들잖아요. 들어보면 물이 한 개도 없어요. 딱 들어보면. 근데 호여 배지는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들 수가 있다. 그건 뭐냐? 호여 자체가 갖고 있는 물을
지가 갖고 있으려는 힘이 있고 그 힘 때문에 오히려 식물에 있는 물을 갖다가 뺏어오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배지의 함수를 차이를 이용해서 작물의 생육을 유도할 수 있는데요. 이를 한 변화는 6에서 8%가 적당하고 생식 유도할 때 10% 이상, 영양생육을 유도할 때 4% 이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코이어 배지에 앞면 배지에 비해서 이 비율이 한 20-30% 정도가 더 높게 관리한다. 편차를 코이어보다 앞면보다 코이어 배지의 함수율 편차를 더 2-3% 정도 더 높게 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10% 이상을 생식생 유도라고 했죠. 근데 코이어 배지는 7-8%, 6-7-8%, 7% 8% 정도에서 우리가 생장생식으로 유도한다고 하거든요. 이것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을 게 하나가 있죠. 생식생장을 유도하려면 함수율 편차를 크게 만들죠. 근데 지금 함수율 편차가 7%야. 근데 생식생장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함수율 편차를 줄여야겠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제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건 10%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코이어 배지가 앞면보다 편차를 크게 한다. 하나 알아두셔야 되고요. 내가 문제를 낸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함수율 편차보다 영양탄력이 강하면은 현재 함수율 편차가 예를 들어서 10%야. 근데 이파리가 막 이만하고 대두께가 이만해. 그래갖고 꽃도 잘 안 펴. 그거 어떻게 해요? 편차를 좀 더 크게 만든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들이요. 이건 10%가 영양생장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알고 있기로는 편차를 크게 둘수록 세력이 약해지고 꽃이 피고 편차를 줄일수록 이파리가 커지고 줄기가 굵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코이어 배지에서 이제 일중 배진의 함수율 3단계가 있는데요. 일중 첫 배액은 계절에 따른데 보통 10시 전으로 관리하고요. 2단계에서는 보통 그 1일 이상 급액하며 2 이상으로 급액될 때는 배진의 충분한 영향 교환이 이루어지고 1일 적정 배열은 20-30%이나 10% 20% 관리하여도 그 작물에 큰 무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2단계에서 이제 1단계에서 첫 번째 배액을 빼기 시작하고 2단계에서 배액을 빼기 시작하는데요. 20-30%, 10% 20%라는 의미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아마 요새는 날씨가 서늘하잖아요. 강이 센데도 불구하고 이럴 때는 아마 한 배액이 한 20% 정도 빼주면 적당할 거예요. 근데 앞으로 날씨가 더 뜨거워지면은 30-40%로 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세력이 강하거나 세력이 너무 강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급액을 안 뺄 수도 있다는 거. 그냥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3단계는 이제 종료 시간인데 보통 일몰 한두 시간 전 아니면 서너 시간 전 하는데요. 보통 코코넛 배지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보통 한 2-3시간 전, 겨울에는 서너 시간 전 배액을 마무리한다. 공급을 마무리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더스트, 그 다음에 이제 섬유 칩이 있는데 더스트는 12mm짜리 이하, 그 다음 섬유는 30mm짜리. 파이버라는 뭐예요? 이런 실을 말하죠. 실이 머리카 같은 실이 30 이하이고요. 그 다음 칩은 30mm 이하. 칩의 두께도 30mm 이하 되고요. 3cm 이하 되고 또 칩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칩의 함량이 많을수록 배수가 잘 되고 배진의 이시가 관리에 용이하며 배지 과습이 될 확률이 적어지겠죠. 물이 잘 빠지니까. 칩이 7-80% 정도가 되면은 배진의 수분 함량이 안정적이며 이시 교환이 비율이 용이하고 재배가 쉽다. 그러나 칩의 함량이 높아지면 배지 가격이 비싸진다고 하는데 더스트가 높아져도 비싸져요. 좋은 더스트가 많아지면은.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라는 거고요. 우리가 보면은 생장성을 조절하게 하는 급액 체계를 보게 되면은 수분 함량을 얘기할 때 얘에서 높게 유지하면은 영양생장, 낮게 하면 생식생장이고 이시를 낮게 하면은 영양생장, 높게 하면 생식생장. 일회 급액량을 적게 하면은 영양생장, 많이 하면 생식생장을 유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회 급액 횟수를 소량다해 하면은 영양생장, 다량 소화하면 생식생장. 첫 배액이 빨리 나오면은 영양생장이고 늦게 나오면은 생식생장이고요. 급액은 일찍 할수록 생식생장이 되겠죠. 야간 배지, 주야간 함수율 편차를 크게 하면은 생식이고 적게 하면 영양이고요. 예, 여기서 맞추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제어로 들어갈게요. 습니다